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뉴욕시와 일부 다른 지역도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가 한인타운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10여 명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정부와 카운티 그리고 시정부의 다양한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배정하는 만큼 신청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양궁이 도쿄올림픽 정관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까다로운 상대 온두라스와 3차전을 갔습니다. 비교도 8강 진출이 가능하지만 꼭 이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가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보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불법 유흥업소들, 특히 불법 도우미들의 영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림픽 경찰서가 타운 내 유흥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주정부의 주류 통제국까지 합동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 경찰차들이 상가 입구를 막고 서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LA 한인타운 8가선상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경찰관 10여 명과 주류 통제국 ABC가 긴급 단속을 펼쳤습니다. 경찰 합동 단속반은 한인 업주와 직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불법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주류 판매 허가증도 없이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에도 주류 통제국의 단속을 받았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ABC violations from there in the past, so they're there conducting an ABC inspection, after hours sales of alcohol and narcotics, and I think even prostitution as well. So nonetheless, they did make 4 arrests of employees. 9명에게는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서도 발부됐습니다. 합법적인 허가증 없이 불법 에스코트 서비스, 즉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They issued a number, I believe 9 citations related to not having permits for escort services. 경찰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다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총격범과 대치극을 벌이던 셰리프 경찰관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 카운티 셰리프군 와스코 지역에서 발생한 어제낮 대치극에서 현장에 출동한 셰리프 요원 1명이 총격을 받아 치료를 받던 도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주택 내에서도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도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셰리프국은 모두 5명이 숨진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료 지원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신청 자격은 $55,000 이하 수준입니다. 서류 미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삼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저소득층 렌트비와 주거비용 탕감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밀린 렌트를 100%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LA 시정부는 1인 가족 소득 기준으로 $40,000 미만의 주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기준 $39,450와 2인 가구는 $45,050 미만입니다. 3인 가구 $57,000와 4인 가구의 경우 $56,300 미만이 소득 기준입니다. AB 832, the rent relief law. During the pandemic, either because of loss of jobs or loss of income to pay for rent and utilities.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아 공적 수혜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개발국은 5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고갈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므로 신속히 신청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That being said, we are intending to run the program until we have used all of the funding, all of the resources. If they're not sure if they're eligible, if they're not sure if they should apply, they think they might be eligible or they might be able to use the funds, we recommend submitting an application. We encourage folks to submit an application to us. 가이드라인은 렌트비 지원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건물주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기 힘들었다는 재정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틸리티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미납한 수도세와 전기세 등 명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탕감 프로그램은 퇴거 유예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밀린 렌트를 100%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은 델타 변이 관련 소식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먼저 의무화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김종원 특파원이 뉴욕에서 취재했습니다. 성인 백신 접종률 6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접종률이 높은 뉴욕시.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이 특별 조치를 내놨습니다. 교사와 경찰, 소방관부터 사무실 근무자까지 뉴욕시 소속 공무원 34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겁니다. This is about our recovery. This is about what we need to do to bring back New York City. This is about keeping people safe. 9월 새학기 시작에 대비한 조치로 다음 달 13일까지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에겐 마스크 착용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have to unfortunately be very tough if a city government employee does not wear a mask indoors and they are unvaccinated. There unfortunately will have to be consequences. 캘리포니아주도 주공무원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We're exhausted by the politicalization of this pandemic, and that includes mask wearing that has been equated to the Holocaust. It's disgraceful, it's unconstitutional. 한편 파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요구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파이자는 9월 말까지 미 보건당국에 5세 이상 어린이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주도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의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1차 백신 접종률은 64%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 전국의 50여 개 보건단체들은 그동안 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구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양상을 확인한 데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자국으로 불러들인 중국은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거센 공세를 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두 나라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미국의 위험한 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要求美方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停止损害中国利益，停止踩红线和玩火挑衅。 왕이 외교부장까지 나서 미국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심사안 목록을 처음 미국에 제시했는데 목록에는 중국에 대한 제재 철폐와 미국 내 중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해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타이완과 홍콩, 신장 인권 문제 등을 모두 거론하며 중국이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이버 해킹과 코로나 기원 조사에도 중국이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 인사로 미 중 간 고위급 대면 대화는
지난 3월 알래스카 회동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당초 북핵 등에 대한 협력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두 나라의 갈등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IT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 거래일보다 0.24% 오른 35,144.31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2% 상승한 4,422.3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세에서 시작된 증시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된 겁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2.21%나 상승했습니다. 장이 마감된 후 테슬라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1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1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비트코인도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암호화폐를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6.46%, 라이엇 블록체인은 21% 급등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일본의 도쿄 올림픽 이제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양궁이 전 종목 석권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보도에 권종호 기자입니다. 탄탄 대로를 걷던 우리나라는 홈팀 일본과 만난 준결승에서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 세트 점수 4대4로 팽팽히 맞선 뒤 3명이 한 발씩 쏘는 슛오프까지 치렀는데 여기서도 28점으로 같았습니다. 두 팀의 희비는 간발의 차로 갈렸습니다. 김재덕과 일본 가와타가 나란히 10점을 쏘았는데 김재덕의 화살이 관역 중심에서 2.4cm 더 가까워 극적으로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타이완과 만난 결승전에선 위력을 되찾았습니다. 2세트에서는 6발 모두 10점을 명중시켰고 오진혁은 3세트에서 승리를 확신한 듯 마지막 발을 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타이완의 6대0 완승을 거둔 남자 양궁은 리우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우진은 2번 모두 기쁨을 누렸습니다. 인생에 몇 번 올 수 없는 그런 행운을 오늘 맞이한 것 같아요. 40살 베테랑 오진혁은 9년 전 런던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내며 한국 스포츠 최고령 금메달 리스트가 됐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진짜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제 그 아쉬움이. 우리 대표팀은 혼성 단체와 여자 단체에 이어 남자 단체까지 휩쓸어 도쿄 하늘에 사흘째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 양궁장의 이름은 우리말로 꿈의 섬입니다. 한국 양궁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꿈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권종호입니다. 네, 남자 양궁의 막내 선수인 올해 17살의 김재덕 선수의 파이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비 때마다 결정적인 승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대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0점을 쏜 김재덕이 곧바로 다음 사수 오진혁을 목청껏 응원합니다. 23살 많은 삼촌 같은 형 오진혁이 10점으로 화답합니다.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듯 일본 선수가 김재덕을 따라해보지만 김재덕이 더 목청을 높입니다. 17살 김재덕은 승부처마다 빛났습니다. 오늘 쏜 21발 가운데 13발을 10점 관역에 명중시켰는데 특히 준결승전 슈도포에서 결정적인 10점을 쏴 일본의 10점보다 정중앙에서 2.4cm 더 가까워 승리를 이끌었고 결승전 마지막 세트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발을 침착하게 10점에 꽂아 최종 사수 오진혁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맛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형들 믿고 잘 따르고 이제 형들도 잘 리더해 주시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재덕의 우렁찬 파이팅은 외국 언론의 시선까지 사로잡았습니다. Have you seen another Korean archer like him with that kind of enthusiasm and demeanor ever? They call him the prodigy in Korea. 2016년 리우올림픽 2번 찬에 이어 남자 양궁 사상 두 번째 올림픽 2관왕이 된 김재덕은 남은 개인전에서 형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3관왕에 도전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SBS 서대원입니다. 남자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박태환 선수에 이어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자유형 200m 종목입니다. 세계 1위인 영국의 덩컨 스캇 선수와 금메달을 다투게 됐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예선에서 세계 주니어 기록을 작성하며 1위로 통과한 황선우는 준결승에선 페이스를 조절하며 여유 있게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가장 빠른 0.6초의 반응 속도로 물속에 뛰어든 뒤 무리하지 않고 옆레인 선수들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막판 치열한 혼전 속에 5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은 황선우는 1분 45초 53, 예선보다 1초 가까이 떨어진 기록으로도 전체 6위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여수 선수랑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그 레이스에 비해서 결승 올라와서 너무 좋고 결승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를. 황선우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남유선, 베이징, 런던 올림픽의 박태환 이후 한국 선수 사상 3번째이자 9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박태환이 2회 연속 은메달을 따낸 이 종목에서 올 시즌 세계 1위이자 준결승 1위인 영국의 덩컨 스캇과 우승을 다툴 전망입니다. 자영 200m 결승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결승 무대에서 지금 보이는 7번 레인을 배정받은 황선우는 오늘 오전 역사적인 금빛 레이스에 도전합니다. 여자 개인 혼영 200m에선 김서영이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2분 11초 54로 전체 15위를 차지해 2대회 연속 준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루마니아를 4대0으로 대파한 한국 축구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3차전은 상당히 까다로운 온두라스입니다. 반드시 이겨서 8강에 진출한다는 각오입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가시마에서 버스로 2시간 이동해 요코하마에 도착한 선수들은 곧바로 온두라스전이 열릴 경기장을 찾아 잔디를 밟아보며 신중하게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어제 하루 훈련을 쉬고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네 팀이 1승 1패로 대혼전이 벌어진 가운데 골득실로 선두에 나선 대표팀은 비겨도 8강에 오릅니다. 하지만 지난 리우올림픽 8강전에서 온두라스에 일격을 당한 만큼 5년 만에 제대로 서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분석은 어차피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마지막 경기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침묵을 깬 공격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한솥밥을 먹는 24살 동갑내기 이동준과 이동경, 이른바 이동듀오가 존재감을 과시했고 15분만 뛰고도 2골을 넣은 막내형 이강인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꼭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놓친 맏형 황의조가 빨리 골 감각을 되찾아야 하고 잔실수를 반복해 위기를 자초한 송범근 골키퍼는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2차전 대승으로 자신감을 끌어올린 선수들은 오직 승리만 생각하며 3회 연속 8강 진출을 노립니다. 요코하마에서 SBS 하성룡입니다. 네, 한국 남자 유도에서는 값진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기와제를 뿌리친 제일동포 3세 안창림 선수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안창림은 매경기 연장 승부를 펼치며 뒷심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코피까지 흘리며 3경기 연속 절반승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준결승 연장 승부에서는 떨어진 체력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4번째 연장전에서 주의 3번을 받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출전한 동메달 결정전에선 달랐습니다. 연장전을 눈앞에 둔 종료 7초 전 벼락 같은 업어치기로 절반을 따내 승부를 가르며 올림픽 2번째 도전 만에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제일교포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맨날 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일본의 귀화 제1을 뿌리치고 태극마크를 단 제1교포 3세 안창림은 지난 리우올림픽에서는 16강에서 탈락했고 지난 아시안게임에선 세계 최강 일본의 오노 소헤이에게 패한 뒤 오열하며 도쿄에서 서력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노를 향한 서력과 함께 도쿄에서 태극기를 들고 정상에 서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안창림은 일본에서 뛰던 시절 자신이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무도관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씻고 당당히 한국의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야구 대표팀은 오늘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김경문 감독의 입성 소감이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얼굴 보호막까지 착용한 야구 대표팀이 나리타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최근 불거진 야구계 일탈 파문으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13년 만에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경문 감독은 짧고 굵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말을 많이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보다는 더 몸 행동으로 경기를 보시고 좀 시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한 경기 한 경기 온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등 에이스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효리 선수 사실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김진욱 선수 또한 자안이 19세 이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9일 이스라엘, 31일 미국과 조별 예선을 치른 뒤 예선 성적을 바탕으로 독특한 패자부활전 방식의 토너먼트에 돌입합니다. 초반 2연승을 해야 우승으로 가는 길이 쉬워지기 때문에 첫 판부터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 야구의 명운을 걸고 결전지 도쿄에 입성한 대표팀은 오늘 이곳 오차 스타디움에서 첫 경기 이스라엘전을 대비한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합니다. 도쿄에서 SBS 유병민입니다. 네,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인 이웃케어 클리닉. 매주 수요일에는 자세한 메디케어 상담을 실시합니다. 무료라고 합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인회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회관에서 백신 무료 접종을 진행한다며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메디케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메디케어 스페셜리스트가 메디케어 자격과 신청 방법, 혜택, 가입과 변경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의 버겐카운티 레오니아 실반파크에서 스포츠 대잔치가 열립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는 이번 스포츠 대잔치에는 축구와 농구, 배드민턴, 양궁, 테니스, 태권도 등의 13개 협회들이 참여해 시범 공연과 협회 간 단체 경기를 펼친다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보고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주 하원 의원들이 그렉 에보트 주지사에게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청했습니다. 비키 굿인 하원 의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학부모들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온라인 수업 등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렉 에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며 주지사에게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31명의 주 하원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길로이 마늘 축제가 올해는 드라이브스루로 열리게 됩니다. 주최 측은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리며 방문객들은 페퍼스테이크와 소시지, 마늘 감자튀김 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오더해 드라이브스루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문화방송 MBC 사장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모욕적이고 왜곡된 중계방송, CNN 방송조차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이번엔 루마니아 선수단입니다. 포도 유명하고요. 떠오르는 게 드라큘라가 하나 더 있네요. 루마니아를 드라큘라의 나라로 소개하고 우크라이나 선수단 소개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단 입장 땐 연어 사진을, 이탈리아 선수단은 피자 사진을 넣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MBC가 개회식 중계방송에 사용한 부적절한 이미지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해당 국가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왜곡된 고정관념을 심어줬다는 비난을 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MBC의 부적절한 방송이 처음은 아니라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의 사례까지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 역시 MBC가 모욕적인 고정관념으로 여러 나라를 묘사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폭스뉴스, 캐나다 토론토 선 등에서도 비판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다 루마니아전 축구 중계에서도 조롱성 자막이 방송돼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MBC 박성재 사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MBC 콘텐츠의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박 사장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 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영국과 벨기에 등지에는 대홍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는 대형 산불, 기상이변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속수무책입니다. 곽상훈 기자입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이 짙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24일 시작된 산불로 지금까지 20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Ad ora purtroppo 20.000 ettari di bosco che rappresentano secoli di storia paesaggistica e ambientale di questa nostra isola sono andati in cenere. 불이 주택가 근처로 번지며 주민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사르데냐주는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랑스, 그리스 등에서 헬기까지 지원받는 등 총력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완전 진화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 교외 지역 등 스페인 북동부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12제곱킬로미터 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벨기에는 홍수로 30여 명이 숨진 지 열흘 만에 또다시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도로를 덮쳐 마치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차량은 여기저기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영국 런던도 북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시가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들은 물론 전철역과 병원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접종률 최소한 80% 이상은 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에 맞서기 위한 집단 면역은 90%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갈 길이 멉니다. 캘리포니아주도 2차까지 접종한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 백신 거부자가 계속 거부하면 집단 감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접종을 강제하는 의무화 조치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하면 인생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